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오늘 임장해볼 지역은 평택역입니다. 평택에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고덕과 지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다만 그만큼 유명하고 선호되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부담스러운 곳들인데요. 반면에 평택역 인근은 과거 다소 횡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는 신축들의 등장과 GTX-C 연장 등으로 다소 가성비가 올라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연 평택역 인근은 현재 어떤 모습일지 저희 오브림장이 임장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평택시 평택역은 위로는 지제역세권인 세계여동과 동작동, 그리고 더 위로는 고덕지구가, 오른쪽으로는 같은 구도심인 비전동, 죽백동, 용이동이, 아래로는 아산과 천안이, 왼쪽으로는 평택항을 끼고 있는 서평택이 맞닿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택역은 고덕과 지제가 생기기 전 구도심 중심 지역 중 한 곳이었는데요. 이제는 평택역 인근으로 도시재생 유질 사업과 신축 사업, 재건축 등 입지의 상승을 노리는 요소들이 생기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로 오브림장 평택시 평택역 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전체에는 59만 6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평택의 세대 수치를 보시면 지난 2020년, 2021년 7%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역시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봐도 탑에 들어갈 만큼 많은 세대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전출입을 보시면 전입은 화성시, 수원시, 안성시, 천안시, 오산시 순으로 많고 전출은 환성시,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 천안시 순으로 많습니다. 즉 평택역에 위치한 평택시는 화성시, 안성시, 수원시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의 공급량은 평균 수요 수준 이상의 공급량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분양을 보시면 전체 미분양이 3,159채, 중공업 미분양이 0채로 전체 미분양은 다소 많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며, 또한 악성재고라 할 수 있는 중공업 미분양이 없어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화성시는 2014년 올해와 내년 수요 수준 이상의 공급이 있지만 2026년부터 공급 부족의 상황으로 전환되며, 그 다음으로 안성시는 화성시와 유사하게 올해 내년 공급이 있으며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안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는 올해부터 앞으로 쭉 공급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임장하는 평택은 내년까지 공급이 꽤 있는 편이며, 인근 지역에서는 수원을 제외하면 화성시와 안성시 역시 공급은 있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택이나 화성 모두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수요라는 숫자에 집착하시기보단 양질의 공급을 내며 도시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평택역의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평택역 인근은 평택 전체에서 가장 큰 상권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상권은 크기는 크지만 아주 퀄리티 좋은 상권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택역 오른쪽에 평택역 광장을 중심으로 상권의 재정비와 복합문화광장 조성 등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원가를 확인해 보시면 거대한 상권이 자리 잡았던 평택역 인근에는 아쉽게도 하원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원가는 오른쪽에 구도심인 비전동, 용이동 등에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곳에서 아이들 기르기에 가장 용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평택역 인근에서는 아주 좋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교는 없으며 오른쪽에 비전동과 합정동의 신안중, 평택고 등이 가장 선호되는 우수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택역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지하철 1호선이 경기 북부에서 출발하여 용산역과 서울역을 지나 평택역을 거쳐 아래로는 천안하선으로 이어지며 경부선 역시 평택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바로 위에 평택지제역에서 SRT를 이용 가능하며 서울까지 20분대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 지제역으로는 이제 GTX-A가, 평택역으로는 GTX-C가 연장될 예정이며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역 인근의 도로교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는 오른쪽으로의 경부고속도로가 있어 남부 접근성이 좋으며 평택제천 고속도로를 통해 동부로, 평택 파주고속도로를 통해 북부로의 접근성 역시 좋습니다. 또한 1번 국도, 38번 국도 등 수많은 고속도로와 국도가 평택을 통하거나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 인프라는 굉장히 우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평택역의 편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택동의 평택시외버스 터미널, 평택동의 AK플라자와 CGV, 비전동의 평택시립 비전도서관, 비전동의 평택시청, 비전동의 CGV, 합정동의 소사벌레 포츠타운, 합정동의 롯데마트, 합정동의 굿모닝 병원, 세계동의 평택성모병원, 평택역 왼쪽으로 안성천이 있습니다. 이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GTX-C 연장 사업입니다. 기존 GTX-A는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GTX-C는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도를 갖고 있었지만 최근 발표한 연장 계획으로 인해 GTX-A는 평택 지제역, GTX-C는 평택역으로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오늘 임장 지역의 평택역에서는 GTX-C를 이용 가능할 예정이며 1호선을 타고 한정거장 위로 올라가면 평택 지제역에선 기존의 SRT와 곧 들어올 KTX, 여기 GTX-A까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평택역 입장에서도 굉장한 호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개발 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노을 생태 문화공원입니다. 평택역 왼편 안성천 고수부지에 수변 환경을 활용한 노을 강변 산책로, 생태습지, 수변광장, 다목적 트랙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에 착공했으며 2024년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평택역 인근은 기존의 생활 인프라는 좋았지만 자연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입니다. 지난 2024년 7월에 착공했으며 평택역 동쪽의 광장에 808억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에 준공 계획인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휴식 공간, 차 없는 거리, 평택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광장 하부에는 지하주차장과 보행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존 노후된 구도심 인프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택역 인근에서 세 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평택역 인근은 평택역을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의 생활권이 다소 나뉘는데요. 최대한 다양한 생활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단지로 선택했으며 당연히 특정 단지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입니다. 입주 시기는 미정이며 총 784세대 중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은 평택역 인근에서 대장이 될 단지라 할 수 있으며 올 11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84부터 110, 134의 중대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피스텔이 50세대 같이 공급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의 장점은 정말 많은데요. 일단 49층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로 인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외관을 가질 예정이며 평택역에서 가장 인접한 최신축 단지라는 점, 왼편의 한성천이 노을생태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대 장점은 평택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복합문화광장이 곧 완성된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평택역은 앞으로 GTX-C가 들어올 예정이며 위에 지제역으로 GTX-A가 들어온다면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로는 강남 접근성 역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지켜보셔야겠지만 평택역 인근 최신축을 노리는 분들은 한 번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합정주공 4단지입니다. 1992년식의 구축으로 총 684세대 중소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1,100만원대입니다. 가장 많은 14평 기준인 1억 6,500에서 2억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 채역가는 2억 8,200만원입니다. 주공사 단지는 평택역 동남쪽에 위치한 저층 아파트이며 현재 정비예정 구역이 지정된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4단지 역시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현재 재건축 중인 2단지와 인접하여 합정초가 있으며 무엇보다 왼편으로 평택역에 가까워 1호선 이용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복합문화광장, GTX-C 접근성 역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을생태 문화공원 역시 가깝습니다. 작은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에도 평균 대지 지분이 16.4평으로 우수하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다만 평택역 상권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저렴하긴 하지만 재건축이 극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도 다소 아쉽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투자 겸 실거주하실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임장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군문주공 2단지입니다. 1999년식의 구축으로 총 1035세대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940만원대입니다. 고구타입 기준 2억 500에서 2억 6천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 채역가는 3억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과 합정주공 4단지가 평택역 오른편 생활권을 보여준다면 군문주공 2단지는 평택역 왼편의 생활권을 보여주는 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군문주공 1단지는 2단지보다는 더 작은 평형의 타입 위주로 되어 있으며 시세와 흐름은 유사하게 움직이기에 2단지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군문주공 2단지 역시 장점은 있는데요. 군문초를 품고 있으며 안성천을 개발하는 노을생태 문화공원이 앞에 두 단지보다 가깝고 평택역 역시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 복합문화광장과 GTX 도보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건 정주 인프라가 다소 약하다는 점과 오래된 구축임에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성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성비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평택역 임장을 나온 김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택시의 평택역 인근에 임장했습니다. 예전 저희 5분 임장기에서는 평택 고덕신도시와 남평택을 임장했었는데요. 그때와는 다르게 현재 평택역은 통복 2지구 도시개발 사업,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노을생태문화공원, 평택역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정주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평택하면 고덕과 지제를 떠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가성비는 평택역 인근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과연 가시화된 교통개발 호재와 끊임없이 커져가는 도시 규모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소 인지도가 밀리며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낼지 5분 임장 평택시 평택역 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택시 평택역을 임장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5분 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